간지짱. 끝없음에 관하여라는 영화 좀 더 얘기할까 했어요. 그리고 부제를 그 무심한 재미란 나 참 이렇게 썼습니다. 영화 볼게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크린이 가지고 있는 한계, 당연히 그러해야지라는 믿음, 아무리 이렇게 벗어나도 이 정도는 이제 이런 것들을 벽을 그냥 뚫고 나간 느낌. 그래서 그런 믿음에 찬물을 끼얹는다. 보통 앞서가는 예술, 새로운 예술, 그런 것들이 좀 엉뚱한 걸 보지 않나? 다른 사람이 보는 걸 똑같이 보더라도 다르게 보거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뭔가 보는, 그게 뭐 예술의 힘이라고 늘 얘기하는데, 연극적으로 보면요. 영화에 지금 다 뺏겼잖아요. 그럼 뭐, 오늘, 어제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근데 연극의 가장 근원적인 힘이란, 라이브의 근원적인 힘이란 관객 참여죠. 옛날에는 그저 그냥 단순히, 연극의 특이성, 그러면 뭐, 관객이 바로 거기 있다. 이런 얘기인데, 뭐 웃기는 얘기예요.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보면은, 일단 물체를 전체 다 편집 없이 볼 수 있다는 힘? 라이브를 본다는 것? 근데 그것만으로는 연극의 존재 가치가, 부실하니까, 이제 다른 연극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나온 이머시브 시어터, 이머시브가 관객 참여라는 뜻입니다. 대단한 집단이 하나 있어요. 영국 집단인데 펀치 드렁크라고. 저도 물론 보진 않았습니다. 특히 한 2년 전인가 설립 노모라는 엄청난 폭풍을 불러일으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특이한 형태의 이제 관객 참여죠. 거기다가 자본이 엄청 투자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자본이 많은 미국에 가서 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호텔 2개라에 전체 다 빌려가지고 거기 안을 세트장으로 완전히 다 꾸몄는데 디테일도 엄청나고 그랬답니다. 보고 싶어 죽겠는데 못 봤어요. 이게 연극의 관객 참여를 실제화시키기 위하고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히 아예 그냥 뚫고 나가는 어떤 직접적인 관객 참여에 자본이 소요돼야 되는구나, 이런 좌절감까지도 주는데, 한 예가 그런 거. 그런가 하면은 뱅크시라는 미술가 있잖아요. 그라파트나 랩, 주로 흑인 문화에 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문화적 감성을 이어받은 영국인 뱅크시, 그 사람이겠죠. 이 사람의 작품도 파격적입니다. 넷플릭스에 뱅크시라는, 넷플릭스에 어디야? 아니구나. 넷플릭스 아니구나. 영화관에서 봤구나. 보면은, 기록 영화로 나와 있는데, 볼만해요. 뱅크시의 작품들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깊고, 그리고 너무 알기 쉽게, 끝없음에 관한 또 정반대의 느낌이죠. 근데 이 미술 종이 이런 걸 마음대로 뛰어넘어요. 너무 재밌고, 특히 자기 작품을 경매시켜 놔놓거든요. 경매에서 경매가로 낙찰이 딱 되는 순간에 버튼을, 그냥 일반 경매장에 그림을 구매하려는 구매자로 이렇게 가정에서 들어가가지고 버튼을 하나 쥐고 있다가 낙찰되는 순간요, 박수 소리와 함께 이 사람이 버튼을 딱 누릅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멀리서 찍었으니까. 그러면 자기 그림이 다 갈갈이 찢어져 버립니다. 관객들은 맨 처음에, 이 구매자들은 충격을 받다가 나중에는 기가 막히다고 웃어요.
그 다음 들어오는 인상이 뭡니까? 이런 천재가 있나? 뭐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객기로 그런 걸 한다? 예, 그러면 예술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단히 포괄적으로 넓은 어떤, 폭을 가지고 미술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게 자본주의 횡포에 엄청난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주아적 인식에 도전하는 거죠. 미술품은 돈 많은 사람만 가져가야 돼요. 미술 경매에 돼가지고 경매가 일반에 공개되기 참 어렵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그걸 사가지고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작품이 그렇게 된 걸 갈갈이 날려버리는 걸로 사회에 미술계에 도전장을 내는 거죠. 재밌었어요. 이런 식이다. 한계나 타성에 도전하는 힘이 예를 들긴 쉬운데 정작 내가 하기에는 참 한참 전에 봤던 너무 옛날 영화죠. 피터 그린어웨이라는 영국 감독이 존 길거라는 대배우를 써서 이 사람한테 배우를 써서 그리고 유명한 마이클 리만 변주적 음악을 쓴 걸로 유명한 리만을 써서 음악을 하고 프로스페로스 북스라는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프로스페로의 서재라는 뜻이죠. 원본은 그겁니다. 셰익스피어의 폭풍인가? 그겁니다. 그 주인공이 프로스페로. 프로스페로는 마술가잖아요. 마술의 힘을 빌어서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그 적들의 배가 자기가 사는 섬에 다 유인하는 걸로 마법을 부리는데 이 영화가 재미있었던 게요. 존 길거더가 물론 프로스페로 역을 맡았습니다만 기회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것도 영화를 풀어가는 힘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 화면이 막 겹쳐진다든지 그 안에 나오는 꼬마의 이름 뭐지? 프로스페로의 말하자면 부르잖아요. 부르면 달려왔다가 이거 해라 그러면 쫓아가 이거 하고 하는 이 친구가 꼬마로 나오는데 꼬마애가 나오는데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화면 위로 뛰어올라요. 그럼 마치 느낌이 어떤 거냐면 화면 밖으로 뚫고 나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한 장면 보여주면 그 장면이 겹쳐서 뒤에는 막 화면 끄트머리에서 이만큼 비금이 치면서 비가 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 계속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프로스페로는 독백을 하면서 계속 워킹을 하고 돌아다니고. 물론 대중적 재미는 없습니다. 이거 나는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감독 자신이 스크린의 프로스페로처럼 스크린에 마술을 부린 그런 영화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틀에 형식적으로 그렇다면 도전하는 거. 대단한 영화였습니다. 끝없음의 과연은 전혀 다른 얘기지만은 여기도 타성이 도전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다른 예를 들어본 것이고요. 이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딥포커스 기법이 그 자체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따져봤더니 그런 건데 나는 이 노린 바가 뭘까? 제 판단입니다. 등장인물들의 동선 별거 아닌 거 그것이 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강렬하게 다가오도록 움직임, 시선 말이죠. 꼼지락대는 이 지렁이 꿈틀거림이 가지고 있는 보통 잘 안 보이는 그냥 넘겨 지나치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맺어지는 이상한 끈 떨어진 관심, 무심한 관심이랄까? 저는 그 관점에서 봤습니다. 그냥 배우에 초점 맞춰서 제가 자꾸 보게 되는데 여기에 이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에피소드, 각의 에피소드 담기는
이상한 그 물질들의 꿈틀거림, 지렁이의 꿈틀거림 같은 미약한 움직임, 거기에 느닷없이 좀 이렇게 과격한 움직임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게 있든 없든 첫 장면은 얘기했듯이 새를 바라보는 것 같은 그 바라봄이란 것, 응시. 이것들이 가져가고 있는, 격산시켜놓은 몸의 물질성이 안내하는 독특한 미학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하잘 것 없어 보이고, 그것이 이상하게 아름다워 보이고, 그것이 섬찟하기도 하거니와, 결과적으로 그로테스크할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 자꾸 보이는 게 뭐냐. 몸 자체가 무심한 듯 꿈틀대는데, 우리 전에 얘기했잖아요. 결국 인간은 지금 내면 세계의 삶, 이것이 뭐 굉장히 강렬한데, 그게 뭔가, 뭐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더 그렇지만, 이상한 광기를 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저한테는 신체가 뜨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는 것은 그냥 아예 모르겠다가 아니라, 아무거나 갖다 들이대도 그 순간의 느낌으로 들이대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의 모종의 긴장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드디어 어디까지 가느냐. 야, 존재란 그냥 일상적으로 하잘것없는 별것 아닌 그 움직임 속에서 보이는 이 힘이 숭고함이라는 지경에까지 이르는구나.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종교적인 건 아닙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이 꿈틀거림이 하다가 지속되다가 어떻게 관심을 끄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죠. 그것은 좀 큰 움직임이거나 어쩌면 약간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들어옵니다. 그때 응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죠. 각 꿈틀거림은요, 그 봄에 의해서 다 종식되지는 않아요. 그건 그거대로 지속하면서 이게 중요한데 이건 이거대로 간다. 그래서 이걸 질들레저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순성의 분화라고 뭐 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신체의 일종의 분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일상 속에서 그런 게 많잖아요. 택도 없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상하게 그게 별나게도 보이는 게 왜일까? 응? 이건 별나게도 많고 너무 자주 이루어지고 태무심하게 지나가지 않나? 거기에 프리즘을 들이댔다는 게 놀랍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체 현상은 정말로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 둘레저라는 사람은 철학가 질 둘레저는 이 분화되고 있는 이 단순성이 사실은 생의 약동이다. 생을 약동시키는 근원적인 힘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전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몸이 그렇잖아요. 따로 이렇게 나는 이 움직임을 하고 뭘 보지만 따로죠. 근데 그러나 함께란 말이죠. 우리 민주주의 얘기할 때 따로 뭐 또 함께 이런 얘기 안 하나? 머스커닝햄이라는 무용가요. 현대 무용가. 생존에 계시나 모르겠는데 이분이 그런 거 유명합니다. 일상 속에서 이렇게 뒤져보다가 뭐 존 케이지도 그렇지만 왜 우리 무용은 음악에 춤을 맞추거나 춤에 음악을 맞추거나 같이 가야 되지? 일상은 안 그런데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 운동장에서 애들 막 떠드는 소리를 대로 들으면서 내 할 일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거 무시한 건 아니잖아요. 들리니까. 그래서 춤은 춤대로 살고 음악은 음악대로 그냥 살도록 만드는 평등주의. 누가 누구를 잠식하지 않는 영화를 따지면 이 영화처럼요. 둘 다 평등하시고 같은 권력을 향유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춤굴로 유명합니다. 그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제 조우하기도 하고 또다시 엇갈리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걸 구체화시켜서 뭐 춤이 이렇게 했다면 여기에서는 끝없음에 관하여에서는 배우의 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 자꾸 말씀드리지만, 현대는 내면 세계입니다. 연기도 내면 세계를 어떤 식으로든, 결국 드러내려는, 반드시 드러내가 보여주든 말았든 간에,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게 우리 현대인이고, 그걸 다루는 게 대부분의 영화든 뭐 연극이든 그렇다면은 형식이 뭐든 간에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란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지나갔던 그런 것들요. 당연하게 얘기했던 것들, 그저 그냥 의미 없이 꿈틀대는 것, 그저 그냥 보이기 때문에 봤던 것, 이거를 별나게도 유심히 바라본 사람이 이 로이 앤더슨이라는 감독 아닌가. 예,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것들 일상에 늘렸잖아요. 뭐 이벤트성 이런 것들요. 늘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감독이라도 그거 만들면 끝없이 또 만들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영화가 끝나도 끝난 것 같지가 않은 이유가 그런 거죠. 그게 무의미의 무의미한 행진이랄까. 이거 자체를 굉장히 무한대로 확장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윤곽이 자꾸 내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이 인물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내면은 뭘까요? 그것 자체가 무한대로 확장되는 느낌? 이러다 보니 괴상한 여운이 누적되는 겁니다. 말로 하기 좀 어려운데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만 떠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기이하고, 그죠? 우울하고, 별나게도 매혹적이고, 우주적이기까지 하고, 섬찟하다가 숭고하기까지 하고, 몸 내면에 광기가 느껴지는 어떤, 광기란 게 막, 아르토가 얘기한 침울함,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섞인 듯. 그래서 일상성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 그러다 보니 일상성 자체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우리가 존재의 어떤 가치란 것이, 이 무한성이란 것이 뭐냐? 이걸 꼭 씹어보게 되는, 그런 영화예요. 하여튼 스포가 많이 포함될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얘기해요. 단순성의 분화라는 측면에서 두 장면만 예로 살짝 들어보고 끝을 맺겠습니다. 시장 장면이 하나 나와요. 요상한 시장인데, 우리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고, 주로 흙이잖아요. 땅이고, 여기 있는데, 뚝뚝 떨어져 있는데, 그냥 조금 썰렁한 느낌이 들어요. 흑백이 원래 그렇잖아. 거기다가 너무 윤곽을 밝혀놓으니까 더 썰렁해 보이는데, 사람들이 주섬주섬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움직임들을 꿈틀거리고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물건 보고 있는 거겠지, 뭐, 살려고. 그러는데 어떤 한 고객이 부부가인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판매하는 사람하고 정육점인가 뭐 그런데, 언성이 높아지면서 근데 정확하게 말은 아니야. 무당탕 하는 게 있다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이런 움직임이 있다가 이렇게 봅니다. 자, 요 지점에 관심을 끄니까 보는 거죠. 아니면 소음이 들리길래 보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나 그 관심자 빨려 들어가지는 않는다. 무심한 관심이란 거죠. 그러니까. 예, 움직임 자체도 무심하죠. 우리가 보기에. 그러니까 속을 알 수 없다는 거지. 그렇게 보일 뿐이란 거죠. 이런 분화. 다른 예는 똑같은데 사실은 어떤 시골에 야외 카페가 있어요. 멋있는 데도 아니에요. 이런 게 우산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테이블이 몇 개 놓여져 있고, 좀 나이 먹은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뭐 비슷한 양복을 입고 저기 여기저기 흩어져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하도 대사가 없기 때문에 거의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고 무슨 의식 같은 느낌까지도 드는 그 순간에 일상의 리추얼이랄까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순간에 한 젊은 무리가 돌아가지고 카세트 테이프를 딱 놓고 음악을 크게 틉니다. 아, 이때 음악이 들리는구나. 음악이 거의 없었는데. 그리고 막 춤을 춥니다. 그러자 역시 무심한 관심이 물끄러미 바라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찻잔에 움직이는 걸 정지하고 몸을 다 바치는 것도 아니지.
제가 분석한 요 두 장면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이걸 끄집어낸 겁니다. 영화를 소개하려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만, 내 해석이 엉터리다, 아니다. 그런 논쟁이 아니라, 해몽을 가지고, 일종의 토론의 유용성을 노리고 그냥, 할 말이 생겨서 해몽해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이고요. 한 편 더 남았는데 흑백 영화요. 다음 영상에서 로마라는 영화를 간단하게 짚어볼까, 그러니까 해몽해 볼까 합니다.